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 사주풍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올해 아주 중요한 선거가 4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의 흐름과 또 지금 새해 들어와서 북한의 김정은이가 날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굉장히 불안해 하시고, 또 저한테도 몇 분이 상담하는데 선생님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나요?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연초부터 해서 사실은 연말부터 그랬었죠. 김정은이가 계속해서 가스라이팅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제 제1의 적대 국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전쟁을 마치 일으킬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전쟁이 일어날까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중국의 시진핑이 김정은을 꼬드겨서 그래서 중국의 시진핑은 대만을 침공을 하고 또 그 틈을 타서 이 주한미군이 도와주지 못하게 오히려 김정은이가 밀고 내려올 것이다. 뭐 어떻게 보면 그분 나름대로 어디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현실적으로 완전하게 100% 아니다 이렇게 뭐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충분히 개연성은 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저는 일단 올해 뭐 전쟁이 일어나서 심지어 8월에 쳐내려온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데, 결과는 뭐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알겠지만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예측을 하고 말씀드리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제가 그래도 말씀드린 거 여러 가지가 맞았기 때문에 저로서는 일단 전쟁은 없다. 물론 뭐 과거처럼 연평도를 뭐 침공한다든지 백령도 국지전을 벌일 수 있다 이런 개연성은 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런 일도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왜 그럼 이렇게 날뛰느냐? 첫 번째 4월 달에 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거 때문에 계속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켜 가지고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김정은이 얄팍한 수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김정은이는 절대 그렇게 바보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자기가 죽을 거 절대로 그런 짓은 어리석은 짓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계속 부추기고 이상한 소리하고 불안감 조성을 하는데 그런 거는 좀 믿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1월 달에 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김정은이는 지금 과거에 지가 뭐 트럼프를 2번인가 3번 만나면서 굉장히 뭐 트럼프 역시도 김정은을 사랑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다시 돌아와서 재선되는 것을 굉장히 바랄 겁니다. 그러면 뭔가 변화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기다려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중국이 과연 북한을 부추겨갖고 전쟁을 일으킬 수 있냐? 그거는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어떤 분은 또 중국이 직접 우리나라를 친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이 사실 굉장히 떠벌리고 우리나라를 소국이라 해서 굉장히 무시하면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중국이 사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상황이 중국과 그리고 북한, 러시아 이게 세 나라가 한 개의 축이 되고, 물론 뭐 저쪽 중도까지 하면 이란, 뭐 이라크 이런 데도 있겠지만 이 세 나라의 축이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악의 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과 일본 이게 또 하나의 축이 돼가고 있습니다. 물론 대만까지 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과거에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이 우리나라를 소국처럼 하고 무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자체를 중국이 점령을 해서 식민지를 삼은 적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중국은 우리 대한민국 동이족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봐서 우리나라가 이제 서기부터 따지면 2000년 동안 해서 수나라 때 문제가 수나라를 세우고 수양제가 3번 정도에 걸쳐서 수양제가 수나라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공을 했잖아요. 이 고구려를 침공을 했는데 결국 이 수양제가 고구려 침공해서 이게 3차례 정도 했는데 을지문덕 장군한테서 살수대첩에서 완전히 여기서 대패를 하고 결국 이걸 통해서 이 수나라 양제, 양광이죠. 양제, 수양제가 양광이 결국은 이 수나라가 멸망이 됐습니다. 단초를 제공했어요. 그 다음에 당나라가 있었는데 당나라 2대 황제 이세민이
2대 왕제 이세민이가 당태종이죠. 이 당태종이 침공을 해서 고구려를 침공을 해서 결국 눈 한자 화살을 맞고 눈이 실명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역사적으로 그게 또 아니다 기다마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시정 전투에서 개박살이 나고 결국 다시는 고구려를 침공하지 말라 이런 유언도 남기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원나라는 사실 몽고족인데 원나라가 고려를 침공을 했는데 역시 고려도 삼별초 항쟁으로 해서 실제로 고려가 거의 100년 이상을 버텼어요. 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강화도로 천도도 하고 또 무인시대였기 때문에 버틴 그런 것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 중국이라고 했을 때 물론 중국은 보면 뭐 한족이 다스린 나라는 왕조는 몇 개 안 되죠. 거의 다 이민족이 다스린 나라죠. 그리고 또 청나라 때 청난 누르하치가 저기 했지만 청태종 청태종이죠. 홍타이지. 이 청태종이 결국은 남한선성까지 내려와서 인주가 가서 309두레 해가지고서 결국은 뭐 무릎을 꿇고 그때 이제 뭐 호로자식이라든지 환양년 이런 게 나온 아주 역사적인 비극적인 사건이었지만 이 청나라 역시도 원래는 청나라가 후금이었잖아요. 후금이라는 것은 옛날에 금나라가 있었는데 이 금이라는 것은 결국 신라의 김씨 왕족 그래서 애신강나라가 해서 신라를 사랑하는 그런 왕이다. 애신강나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수나라, 양제 때 당나라, 당태종 때 그리고 원나라 그리고 청나라의 청태종, 홍타이지까지 해가지고 뭐 다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갖고서 침공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결국 식민지로 넘어갔나요? 안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6.25 전쟁 때 사실 또 100만 대군이라고 하는데 내려와가지고 결국은 침략을 해갖고 침공을 했지만 결국 복수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우리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 번도 제대로 침공해서 제대로 이긴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소국이니 어쩌고저쩌고 하면 우리나라를 무시하지만 결과적으로 중국이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나 우리의 한류, 문화, K컬처 또 역사적인 뭐 여러 가지 사실을 놓고 봤을 때 중국이 그렇게 쉽게 우리나라를 만만하게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전쟁을 왜 일으키냐면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국방력은 전 세계 뭐 5위에서 6위권이지만 물론 핵무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핵무기가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핵무기는 쓸 수 있는 무기가 아니에요. 김정은이 아무리 떠들어도 못 씁니다. 지금 푸틴 같은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이 됐는데 그러면 우크라이나 점령하려면 핵무기 쏴버리죠. 핵이 그렇게 많은데 왜 못 쓰고 있습니까? 그렇게 막 얻어 터지고 힘든 상황에서 못 쓴다고요. 이스라엘을 왜 하마스의 핵, 후티 반군에 왜 핵을 못 쓸까요? 핵을 쓸 수 있는 무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김정은이 절대로 핵 믿고서 우리나라를 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 핵을 인질로 해서 뭐 하겠다 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것도 어렵다고 봅니다.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안 일어난다. 중국을 꼬드겨서 또 중국이 직접 전쟁 일으킨다. 이거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너무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럼 풍수 구운의 기운으로 봤을 때 불의 시대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에 전쟁이라든지 과거에도 있었고요. 밀란 이런 게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그런 요소는 있지만 오히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중국 내에서 어마어마한 작고 뭐 크든 작든 여러 가지 그 뭐 데모 같은 거 막 이런 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도 역사적으로 보면 홍건적의 난, 황건적의 난 뭐 해갖고 태평천국의 난 하여튼 중국도 엄청난 난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결국 왕조가 무너졌는데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서 앞으로 풍수구은 시대에 북한이 한번 뒤집어지지 않을까.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더군다나 지금 뭐 중국의 시진핑 같은 경우는 췌장암에 걸렸던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2년 전 영상인가 아마 올린 적이 있는데 시진핑 그때 제가 앞으로 몇 년 내에 사망한다 그런 영상을 제가 올린 적이 있어요. 시진핑이 40풀이 하면서. 그런데 실제로 저도 그런 얘기 듣고 깜짝 놀라기 지금 뭐 췌장암이라고는 오래 못 살잖아요. 물론 뭐 그게 100%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중국도 굉장히 위태한 상황입니다. 근데 북한이 중국 믿고 쳐내려온다? 넌센스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날뛰느냐? 4월달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4월의 선거는 뭡니까? 지금 4월달 선거가 사실은 여야, 우리나라 앞으로의 미래를 놓고 싸우는 전쟁이에요.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어차피 만약에 4월에 자기가 전체적으로 해서 150석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이재명 대표는 입지가 완전히 흔들리겠죠. 입지가 흔들린 정도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됩니까? 대표에서 아마 퇴출 이런 이야기가 나올 텐데 물론 이 사람 성향으로 봤을 때는 대표를 그만두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버티기 들어가겠죠. 하지만 그렇게 길게 버틸 수는 없다. 그런데 이 4월 10일 날 선거가 지금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일종의 전쟁이잖아요. 전쟁이 꼭 불로 화력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는 민주당이 180석 가까이 얻었었는데 여소야대였는데 이게 이제 제가 뭐라 그랬어요? 24년 그 진 용의 해가 들어올 때는 변화, 바람, 대변혁의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여대, 야소가 될 것이다. 이것을 언제 제가 말씀드렸냐면 23년 작년 초에 연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년 전에 제가 선거가 야당이 지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승리를 할 것이다. 저는 1년 전에 말씀드렸고요. 또 제가 작년 여름인가 8, 9월 정도에 이 지금 현재 국힘당이 150석에서 165석 정도 할 것이고 그리고 야당 민주당이 제가 130석에서 많으면 145석 과반은 못 넘는다. 이것을 제가 한 5개월 전에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상황이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뭐 거기에 따라서 제가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뭐 이상한 뭐 댓글 달고 그러신 분도 많았었는데 지금 뭐 제가 예측한 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1년 전에 예측했을 때도 국힘당이 승리할 것이다 예측을 했었고요. 그리고 한 5, 6개월 전에는 제가 의석수도 대략 지금도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일단은 상황이라는 것은 어떤 흐름이라는 게 뉴스에서 언론에서 떠드는 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크게 기운의 변화를 잘 파악을 하면 뉴스에서 아무리 떠들고 거짓말을 때리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이런 걸 이야기하면 왜 이렇게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치와 사주, 인생, 풍수, 역학 이런 거하고는 떼려야 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옛날에 정치가라든지 사상가 이런 분들은 다 이렇게 역학이나 명리학 이런 쪽에 통달한 능통한 대가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분하고 세상 돌아가는 거하고 떼려야 뗄 수가 없어요. 그냥 사주팔자 명리학이 그 사람의 뭐 재물복이라든지 건강운이라든지 언제 운기가 좋아지고 대운은 어떻고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아주 협의의 작은 부분이고요. 실제로 그런 거 하나를 넓게 보고 크게 멀리 볼 수 있어야만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앞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운명이라든지 미래 예측 이런 거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세상의 흐름은 변화를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망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언론이고 유튜브고 제가 어젠가 그저께 또 쇼츠를 보다 깜짝 놀랐는데 이 무속인들 무당들 정말 문제가 많아요. 이 양반들이 물론 100%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뭐 이상한 식으로 뭐 말을 하면서 까대면서 말 되지도 않는 제가 재작년에도 그랬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대로 당하지 않는다. 제가 말씀드렸고 좌파들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이것도 제가 영상 올려놓은 게 벌써부터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여러분들께서 자꾸만 유튜브라든지 이상한 그 무속인들, 가짜 무당들 얘기 들으면서 거기 현혹되지 마시고요. 그렇게 세상이 만만하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기운이라는 것은 계속 변하고 지금은 올해 24년은 대변화, 변혁의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그 바람이 불 때 갑진의 의미는 동남쪽에 기운이 있다. 그래서 경상도 지역이 변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혹시 보신 분 계실 텐데
어쨌든 이렇게 변하고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그런 아주 뭐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우리 대한민국이 망한다든지 경제가 폭망한다라든지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